예 변호사님, 네. 지금 수사검사 예. 탄핵 문제를 놓고 검찰과 민주당이 일촉즉발 충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었는데 네. 특히 이재명 네. 문재인 수사에 있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연일 민주당 또 이재명 공격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서 4일에도 민주당을 향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는데 5일 오전에도 출근하다 보면 또 기자들이 네, 네. 현안에 대해서 또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또 질문을 하는데 이원석 총장이 이 검사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은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부당한 또 자신들도 자신이 없는 그런 탄핵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검사 탄핵 이 문제는 바로 직권남용이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직권남용 맞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늘 방송 생각하면서 탄핵 주제가 있으니까 이게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그 고 교수님이 바로 기사를 뽑아서 주시니까 그거 어떻게 직권남용이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합리적이고 평범한 법조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다는 거는 전부 어떻게 합리적 이런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직권 남용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직권 남용 문제가 많이 나왔고 대한민국 그 형사재판상 직권남용죄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입니다. 그전에 직권남용죄가 거의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의 공직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위공직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폐청산합니다. 직권남용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걸 제기했던 진보 쪽 그쪽에 앞으로 정권에 대해서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 이 탄핵 소추라는 게 이게 정당한 동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위법한 행위를 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검사를 쫓아내는 제도가 탄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탄핵 사유도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될 탄핵 사유 가지고 내세우고 한다면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 검찰청 내에서 검사 징계 정도지 탄핵이라는 건 파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한테는 사형 선고고 그러면 아주 엄중한 사유가 돼야 되거든요. 특히 탄핵은 아주 중대한 어떤 위법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왜요? 오죽하면 헌법에 정해놨습니까? 탄핵하려면 국회 대통령은 3분의 2 과반수 정해놓은 거는 그만큼 신중하고 아주 엄중한 사유로 이렇게 심리해가지고 하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 던져놓는 거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이 검사들을 갖다 욕보이는 그 어떤 그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다만 그냥 밖에서 명예훼손하면 자기가 처벌받으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탄핵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기가 순수한 국회의원의 직권을 갖다 행사하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남용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욕보이기, 그다음 뭐 이재명 방탄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거는 그 직권 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입증은 어려울 거예요 아마. 또 면책특권 주장할 거고. 면책특권이 있으니까요. 있어도 이원석 총장도 그 얘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면책특권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업무 집행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권력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지. 정당한 입법 활동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라면 그런 면책특권이 적용이 본래 안 돼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헌재에 만일 갔다. 여기서 아닌 게 밝혀졌다. 헌재는 이게 당연히 저는 100% 기각인데
탄핵 소추가 그렇죠. 거기서 나올 겁니다. 이런 사유가 없다는 걸로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지. 이런 무리한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가 아니면 말고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해도 이게 계속 반복되고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그리고 국가의 정당한 사법 운영을 방해하는 지금 이건 방해입니다. 이거는 방해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민주 법치국가로 가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재에서 만일 탄핵을 의결해가지고 헌재 가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는 이유로 탄핵이 기각되면 이번에 발의했던 사람, 찬성했던 사람 모조리 그 당사 지금 박상용 검사 등 이런 분들이 고소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공직자들은 국회의원들하고 붙으면 우선 불리하니까 국회의원들은 아무 말이나 다 뜯을 수 있고 공직자는 좀 자제했지 않습니까? 대응을. 아무래도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번에 이 일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맞습니다. 직권남용에 또 명예훼손. 그렇죠. 거기다 무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무고 가능성은 뭐 한번 검토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건 입법권 남용이고 남용이죠.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직권 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재명 이 수사했던 검사들 아주 손 좀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그 말씀 드리려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지금 뭐 몇 개 기소된 게 있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 또 기소될 거 또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조사하다 보면은 지금 정자동 호텔 특혜 문제도 있고 쪼개기 후원금 지금도 한 4개 정도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에 난 것뿐만 아니라 이 수사하다 보면요 제보도 들어오고 그 여러 가지 그다음 또 관련된 범죄가 또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2010년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공직을 어떤 선출직을 맡으면요 비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단체장 중에 비리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처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 문제지 어떤 인허가라든가 청탁받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언론에 나고 지금 기소돼 있고 그다음 수사 중인 사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계속 나올 거를 이걸 검사들이 요 탄핵을 이용해서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예? 탄핵해가지고 쫓아내버리겠어. 그러니까 얘기 겁주는 거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 나를 건드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계속적으로 검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진행하는 거는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다른 범죄로 조사할 거 있는 검사들 너희들 조심해. 이거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재판을 해본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재판 지연입니다. 이 탄핵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왜냐하면은 우리 사소한 범죄 일반인들 이거는 전 공판검사가 다 해요. 네, 그러겠죠. 수사검사는 자기 방에서 수사가 워낙 거리가 많기 때문에 못하고 공판검사는 사실 하는데 공판검사는 사실 사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요. 공소장만 읽고 수사검사가 공판 카드에 적어주거든요. 요거 증인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 용어로 직관이라고 그래요. 수사검사 직관, 직접 관여를 줄여가지고. 워낙 중요한 사건들은 수사검사가 직접 하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얼개,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방어를 변호인 측도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 증거는 허위다. 뭐 지금 안 그래도 이화영 씨 술 먹고 뭐 저쪽 하는 것처럼. 그런데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에게는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대북 송금 사건도 벌써 났지 않습니까? 1심이. 그런데 항소심 가서 또 엄청난 또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 수사를 종괄했던 실질적으로 했던 박상용 부부장 검사 그걸 탄핵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럼 항소심에서 또 증거 제출 많이 할 겁니다. 그 항소심 재판부도 또 제1야당 대표가 이 증인 신청한다고 그러는데 안 돼. 이렇게 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러면 수사검사가 그 사람은 일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수사해본 결과. 이러면 재판부도
이 증거 기각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판 검사는 그런 걸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이쪽 그 이재명 측에서 앞으로 이 그 자기 사건 재판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검찰 측에서 박상용 검사 등 이런 사람들 헌재 기각 결정 나올 때까지 예. 이거 공판 중지시킵시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이성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재판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검사장 뭐 그러면요. 평가도 예. 하면서 이걸 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탄핵을 갖다 이 검사들을 갖다가 뭐 진짜 어떻게 그 탄핵 소추해가지고 파면시킨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재명 재판을 어쨌든 최대한 지연시키고 야. 그 이재명 측의 공격을 받아낼 수비수들을 전부 다 일단 손 묶어 놓자, 손발 묶어 놓자. 이거 그러니까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법조인이니까 알듯이 저도 재판 수십 년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그것도 포장은 탄핵이지만 내면은 이재명 재판 무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무용지물로 만드는 어쨌든 재판을 연기해가지고 이재명으로서는 어. 2027년 대선만 맞지. 나오면 네.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끌고 가기 이 위해서. 탄핵의 진정한 목적은 그겁니다. 이 검사들 전혀 뭐 탄핵시킨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탄핵안 자체가 엉터리 탄핵안, 부실 탄핵안 아닙니까? 만드는 것 자체도 목적이 딴 데 있으니까 그 탄핵안에 대해서 정교하게 정말 증거를 들이대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자료라는 게 언론 보도 내용 또 거기에 나온 그 탄핵안 자체에도 오자 탈자가 엄청나게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뭐 수없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오자 탈자는 그 아무 관계 없는 걸 왜 컴퓨터로 복사하잖아요. 컨트롤 C 눌러가지고 그걸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 검토도 안 하고. 지난번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때 검찰청법 위반으로 이렇게 갖고 갖다가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필요한 걸 갖다가 이동관 탄핵이 필요한 거지 그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검사 탄핵안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게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후폭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그거 강경파 일부가 이렇게 주도해 갖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꼭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법사위에 회부를 해 갖고 사실 여부를 가려보자 이런 뜻이라면서 썩 지금 꼬리를 빼는 그런 상황. 그 사람들도 비겁하고 나중에 탄핵소추안 의결할 때는 100% 찬성할 사람들인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의도가 이번에 그 사람들 뭐 고민정인이 예, 그대로 다 나오는 게 그대로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없는 사실 있는 사실 다 해가지고 검사들한테 질문하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도 그게 국회 활동이니까 국회의원에 어쩔 겁니까? 명예훼손은 나중에 고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하는 건 있죠. 이걸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 법사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망신 주면서 그거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그 민주국가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 탄핵 검사들 청문회에 불러서 또 망신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검사들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할 시간을 안 줘요. 자기들 질문만 잔뜩 해가지고 근거 없는 의혹이라든가 이 공격 그런 걸만 쏟아내고 답변하려고 하면은 됐습니다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아니 됐으면 하면 다행인데 정청래 위원장 아닙니까? 10분간 퇴장.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으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검사들한테 젊은 검사들이니까 또 좀 다르잖아, 그죠? 자기들 그 필요에 의해서 검사들을 농락하는 자리인데 검사들 거의 장단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해병대 임성근 그러니까요. 투스타가 와가지고 쫓겨나고 그 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제복 세계 입은 어느 나라에서 그 제복 입은 군인한테 나라를 지키는 장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더 이상 심한 말 안 하는데 뭐 온갖 모욕을 하면서 10분간 퇴정해서 들어오라 나오라 하고 이게 말이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있죠. 국민의 대리인이지 어떤 정권을 갖다가 왕의 뭐
대리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청문회장에 나온 사람한테도 있죠. 예의를 갖추고 국회의원은 무슨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졌고 공무원들은 전부 다 쫄아가지고 이게 무슨 그 법치국가입니까?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워낙 후폭풍이 거세다 보니까 또 검사들도 일선 검사는 물론이고 검사장, 전현직 검찰총장 그리고 원로 법조인까지 전부 지금 일치 단결해 갖고 결사항전태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국민 여론도 이게 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움찔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은 솔직하니 철회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회할 사람들 오히려 이재명 때문에 죽은 6사람들,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예, 그게 지금- 타살인지 자살인지 그런 거라 특검을 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철회라고 그러셨는데 철회할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내세우지도 않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검사 탄핵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수사라든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부정적으로 미치죠. 예. 당연히.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은 검사들한테 이번에 탄핵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결국은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 네. 아닙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수사들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중요한 수사들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검사들의 시간은 끝난 거고 이제 판사들의 시간으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판사들한테도 검사들 탄핵 받는 거 봤지? 너 봤지? 조심해. 이거거든요. 그 시그널 아닙니까? 저는 아까 이 검사 이번에 4명 탄핵이 예. 결국은 법원에 대한 견제구 날리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신진호 부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개딸들은 지금 탄핵을 하고 쫓아내라고 난리예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결국 그 재판이 맞잖아요. 결국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예. 뭐 토지 관할 병합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만일 그게 기각되면 있죠. 신진호 부장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 나올 겁니다. 신진호 부장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술 먹고 뭐 진술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배척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 그 조사 그것도 그 신뢰도 없다 이렇게 배척했고 이런 거 전부 다 편파적인 재판 아니냐 탄핵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사실 재판장이 그러면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밝히는 거지. 그렇죠. 재판 과정을 탄핵으로 밝히겠다는 게 이게 이 어디 금성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왔는지 이 사람들 모르겠는데 결국 그러면 신진호 부장한테 탄핵 이야기 나올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신진호 부장이 하는 걸 지금 중앙지검으로 옮겨달라는 것 갖다 실패하면은 우선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탄핵 나오면 신진호 부장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직무정지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은 딱 아까 견제구라 그랬잖아요. 판사들 너희들 똑바로 해. 만일에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지금 돈봉투 사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조와 다르게 재판을 진행한다든가 판결을 하면 탄핵하겠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검사 4명 그거 볼 때 있죠. 이 사람들 후한무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그 정당한 입법 활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재명 대표에게 등만 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지금 아주 심하게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돼요. 막가파식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검사들도 지금 완전히 열을 받아가지고 연판장을 지금 돌린다. 예.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국 검사회의도 불사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판사들도 이거 판사들 겁주는 거야 뭐야 해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판사들도 여기에 쫄아가지고 뭐 판사처럼 계속 이재명 재판 이렇게 연기나 해주고 거기에 재판 지연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나 하면 그러니까 사표 내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자기들 손아귀에 넣기 힘든 곳이 사법부로 봅니다. 그 판사들은 있죠. 어떤 외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판사할 때도 예. 보면은 뭐 그런 게 외압이 뭐 어디 그 탄핵을 하겠다 이런 외압은 아니었지만은 있을 때 판사들은 표현은 안 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증오가 예.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쌓이면은 판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예. 판사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불안감에 그치고 어떤 이 증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금 이걸 갖다가 계속 자기한테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판사들도 알아요.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측에 불리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니까 지금 힘으로 어떤 법리가 아니고 네, 힘으로. 이 재판을 끊겠다. 네. 끊는 중요한 방법이 딴 건 안 되니까 검사 탄핵, 난 판사들 너희들 잘해. 아니면 탄핵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재명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판사한테는 도움 안 됩니다. 지금 검사들도 열받았다니까요. 그럼 판사들도 화가 나를 만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들이 그 합리적이라면은 이 재판 정당하게 빨리 좀 진행해 달라. 네. 이런 말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재판 자체를 갖다 무산시키겠다. 수사 자체를 갖다가 무산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다는 건 자기들이 지금 숨길 게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